자, 어디 쉬었나요? 자, 여러분들 주택법은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고득점 맞아야 돼요. 주택법은 잘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주택법 여러분 7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 다들 아는 거지만 전체 구조 문제 보시면 용어적인 항상 한두 문제 나오니까 정돈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이번에 도시형 중에 소형주택이 좀 개정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정된 부분도 보충해 주시면 되겠다. 자, 또 한 가지는 가장 포인트는 주택의 건설 부분이죠. 자, 주택을 건설하는 이쪽은 세 문제 정도 나올 건데, 어차피 절차는 뭐 뻔한 절차니까 이 절차로 진행될 건데요. 특히 사업주체 쪽에서는 조합 문제 항상 잘 나온다겠죠. 또 사업계획 승인 전반적인 문제 꼭 안 빼주고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세요. 그래서 조합하고 또 사업계획 승인 이 부분은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종합에서 나오는 파트들이니까 건설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공급입니다. 주택의 건설하고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건설 공급. 자, 물론 이제 과거에는 주택법에서는 건설 공급 관리까지 나왔는데, 이 관리 부분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다 빠져나갔어요. 관리는 주택관리사 영역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 주택법에는 건설 공급 이 테마를 공부하는 것이고, 자, 공급 쪽에서는 여러분 일단 넣은 거 잡고 두 문제 잡아두시면 될 부분이고요. 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투기가일주가 제일 많이 나왔고, 또 우리 분양가 상한제도 여러 번 귀출됐고요. 자, 조정대상적은 단일 문제로는 안 나왔고. 자, 그리고 전매 제한도 출제됐죠.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안 나왔었습니다만은 우리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통 안 나오다가 이건 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작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몇 년간 쉴지 몰라.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죠. 저당권 등의 제한 뭐 등등이 정리하는 게 공급 테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 여러분 시험이 평이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정리한 거 수리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아주 또 맘먹고 내버리면 아주 그 별표까지 내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건데, 뭐 거기까지는 준비 못 할 거예요. 일단 주어진 것 중심은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급은 이렇게 보시고, 자, 또 한 가지가 리모델링 테마입니다. 자, 리모델링은 한 문제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매번 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작년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여지는 있어. 자, 나온다면 정해져 있죠. 리모델링 개념 문제. 이 개념 문제는 영어에서 정리하잖아요. 그죠? 우리 대선 중축 뭐 10년, 15년 다 공부하죠. 개념은 거기서 잡을 것이고, 자, 또 한 가지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거 하나 정리할 것이고, 또 리모델링 할 때 일반적으로 동의받고 허가를 받죠. 이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정리하시면 돼. 총에서 7문제 나오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 최대한 그죠? 6개 정도를 맞도록 하셔야 돼요. 국계법, 주택법 잘 받으셔야지 건축법도 잘 맞을 수 있고, 뭐 도계도정은 어차피 여러분들 좀 싫어하니까. 됐나요? 도계도정도 잘 맞으면 잘 맞고, 어쨌든 그래야만 6시험이 넘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용어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에서는 여러분, 자, 항상 포인트 강조를 드렸어요. 자, 주택이 나오면 여러분, 용어에서 주택이란 하고 나오게 되면 포인트가 뭐라겠죠? 자, 부속 토지를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그래서 마당 들어간다, 개발하겠죠? 그 포인트만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일반적 주택 개념에는 우리 부속 토지도 포함된다, 하겠죠? 제외라면 틀려. 하나 봐두시기 바라고. 또 우리 주택을 나누기에 따라서 우리 단독주택하고 우리 공동주택이잖아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우리 건축법의 내용이 다 준용되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차이점만 찾아내시면 돼. 일반적으로 우리 단독주택은 건축법에서는 단독, 공간, 다중, 다가구 그랬죠.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나 봐두시고요. 또 공동주택은 우리가 다연, 악이 했잖아요.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건축법에서는 4개를 이야기했거든. 주택법으로 와버리면 기숙사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기숙사는 뭘로 분리되죠? 준주택. 한마디로 기숙사는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에 준해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주택으로 들어간다. 반면에 기숙사는 건축법에는 공동주택 들어가 있죠.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요 숫자 개념은 여러분들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 건축을 정리했던 것처럼. 자, 일반적으로 우리 단독주택, 또 다중 다가구 나오는데, 다중 다가구 다세대는 전부 다 바닥 면적계가 얼마 이하죠? 660 이하. 연립만 얼마? 초과. 또 다중과 다가구는 3계층 이하죠? 자, 대신 다세대 연립은 4계층 이하. 아파트는 5계층 이상. 또 세대 제한 있는 거 뭐죠? 다가구.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이죠. 자, 이 부분도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국민주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항상 아직까지도 국민주택이 뭐냐 하면 85 이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국에 수두룩해. 알겠죠? 개념 자체를 못 잡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국민주택이 뭐라고? 85 이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니죠? 국민주택 개념은 아니잖아. 좀 알겠나요?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제 키가 180이고 그럼 아니잖아. 키 물어봤나? 무슨 말 알겠죠? 국민주택이 뭐냐 개념을 잡아놓고 우리가 85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를 물어볼 때 85 이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써놨잖아. 한마디로 국가 등이, 국가나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나오죠? 국가 등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오케이? 자, 또는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한 거. 오케이? 1번이 되기도 하고 2번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또는 개념이니까. 자, 그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국민주택. 됐나요? 그 개념을 먼저 잡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자, 주거적 면적의 얼마 이하. 그죠. 자, 그리고 또 주거 면적이에요. 분양 면적이 아니고, 오케이? 그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우리 분양 면적 따져버리면 공용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로 따지면 32, 3평 된다겠죠? 근데 어쨌든 주거 면적이 85 이하입니다. 자, 반면에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 시골이죠. 여기는 얼마 이하를 의미한다. 100 이하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서 다 85 이하가 아니다. 됐나요? 자,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은 얼마 이하를 의미한다. 100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하로 건설할 때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초과로 건설해버리면 국민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란 이야기예요. 봐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교재는 여러분 주거적 면적 산정 방법 나와 있죠? 그만 잠깐 보충해 드리면. 자, 이건 29일 때 딱 한 번 나왔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교재 보충돼 있나요? 자, 단독주택이 나오잖아요. 자, 일반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닥 면적에서 뭘 뺀다고 나와 있죠? 단독은 가볍게 보세요. 우리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자, 단독주택은 여러분 우리 바닥 면적 전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바닥 면적에서 뭘 빼라고? 뭐 지하실이든 창고든 화장실이든 그걸 뺀 것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한다. 자, 반면에 자, 우리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은 딱 두 가지 개발하겠죠? 자, 공동주택에서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첫 번째 외벽의 중심선 기준이다. 내부선 기준이다. 자, 이것도 과거에는 중심선이라겠죠? 네, 지금은 내부선 기준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군요. 중심선 하면 틀려. 자, 두 번째 우리 공동주택에서 주거 전용 면적은 자, 공용면적. 자, 공용면적은 뭐죠, 여러분들? 우리 뭐 복도라든가 계단 뭐 이런 걸 말하겠죠. 현관이. 자, 그럼 이런 공용면적은 포함이다, 제외다. 딱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잡아 두시고요. 자, 반면에 자, 우리 민영주택은 뭐라겠죠? 민영주택은 자,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을 빼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민영.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따로 개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다 해서 민영주택이 아니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개념을 뺀 나머지를 다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이 두 개는 제1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자, 우리 국가 등이 건설하면 다 국민주택이다. 이것도 틀렸죠? 왜? 아까 우리 국가 등이 건설해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서 지어버리면 뭐가 되죠? 민영이 돼버린 거야.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이 되는 거니까. 또, 자, 민간이 건설하면 민영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민간이 건설해도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면 국민주택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다 틀린 점이 되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국민주택 개념은 다시 정리하면, 자, 국민주택이 뭐라 했죠? 국가 등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든지 또는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한 주택을 뭐라 한다고? 국민주택. 자, 그리고 주택 중에서 연홈을 뺀 것을 뭐라 한다? 민영주택.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뭐냐 물어볼 때는 주거 면적이 얼마? 85 이하. 하지만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 보이죠? 이때는 얼마 이하를 의미한다? 100 이하. 이렇게 봐두세요. 자, 이제 국민주택 개념도 출제가 여러 번 됐던 파트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보인가요? 자,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개념 잘 보세요. 자, 일단 개념은 어느 도시형이니까 어느 지역이죠? 도시지역이겠지. 도시지역에 자,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까지 꼭 기억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작년 문제도 300세대인 하고 해서 틀리게 만들었어. 자, 300세대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미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봐야 299세대다. 300세대 미만입니다. 또 뭘로 지어야죠?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돼. 아까 우리 85점부터 있죠? 자, 그걸로 짓는 거니. 그래서 이걸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세 가지 개념.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에 짓는 거다? 도시지역. 자, 그리고 세대는 300세대 미만. 자,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이지요. 종류는 세 가지가 나오네요. 자, 세 가지. 자, 단지형 연립 나오죠? 또 단지형 다세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소형주택. 이 소형주택은 자, 우리 작년 말까지는 원룸형 주택이라고 했죠? 초에 좀 개정돼 가지고 이제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에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아파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다가구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연립 다세대 그리고 소형주택입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연립하고 다세대는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4계층 이하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돼버리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6계층 하면 틀려. 한 계층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소형주택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좀 개정됐기 때문에 좀 봐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소형주택은 주거면적이 얼마 이하죠? 60 이하입니다. 또 작년까지는 원룸량은 50 이하라고 했거든. 개정이 돼서 얼마 이하가 됐다? 60 이하. 개정된 부분도 고려하세요. 60 이하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거면적이 30 미만일 때는 하나의 공간, 이렇게 하면 원룸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30 이상이면 뭐 투룸, 쓰리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자, 30 이상일 때는 얼마 이하 침실 등이 가능하다? 3개 이하 침실 등. 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한마디로 3개 이하 침실이니까 3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3개 이하 침실 등으로 구성된다. 얼마 이상이 될 때? 뭐가? 주거 전용 면적이 30 이상일 때는 3개 이하 침실도 가능합니다. 자, 잠깐 보충해 드리면, 그래서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7제곱미터를 의미합니다. 그죠? 7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침실 7제곱미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소형주택인데, 그럼 기본적으로 소형주택은 조그맣게 만들면 60 이하지만 뭐 60 다 채워서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좀 조그맣게 만들면 하나의 공간, 30 미만일 때는 하나 공간 하면 되겠죠. 이상이 될 때, 소형주택이 2개 이상의 침실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뭐 2개 이상 침실을 갖는 것은, 자,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자, 소형주택에 2개 이상 침실을 가진 것은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곧 이 말은 3분의 2까지는 보통 뭐 하라고?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2개 이상 침실을 두는 것은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3분의 1. 숫자는 기억해 놓으세요. 초과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보충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소형주택은 지하층에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형주택 관련된 것을 이렇게 봐두시면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 자, 세 가지. 뭐만 있다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자, 연립하고 다세대 나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몇 개층까지 가능하다고? 5개층. 또 소형주택 관련된 게 나오게 되면 소형주택은 주거면적이 얼마 이하? 60 이하. 30 미만일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 공간이죠. 30 이상이 되어버리면 3개 이하 침실 등이 가능하다. 이제 침실 규모는 7제곱미터 이하고, 또 이런 2개 이상 침실 두는 것은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에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지하층에는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가운데 특징 부분이 있죠. 그것만 잠깐 보충해 드리겠어요. 일단 요 의미는 뭐냐면, 자,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자, 우리 하나의 건축물에 자, 2가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 하나의 건축물에 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자, 도시형이 아닌 것. 알겠죠? 도시형 아닌 것은 주택이 아닌 것. 자, 이것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함께 건축할 수 없어. 자,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는 도시형이고 여긴 도시형이 아니다. 이렇게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그럼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두르든지, 또 도시형 아닌 것들은 도시형 아닌 것만 건축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본 원칙이고, 또 한 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보인가요? 자, 요놈하고 소형주택입니다. 자, 요놈은 역시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것도 어렵답이. 자, 우리 하나의 건축물인데, 자, 하나의 건축물에, 자, 여기까지는 뭐 단지형 연립이고, 알겠죠? 또 단지형 다세대고, 위에는 소형주택이다. 이렇게 건축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됐죠? 뭐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하나씩 짓든지, 소형은 소형도 짓든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기본 원칙이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하고 도시형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또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하고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원칙 잡아두시고, 자, 여기는 위에는 예외가 2개가 나옵니다. 자, 예외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소형주택이죠. 자, 소형주택은 보시면 딱 2개 거기 나와 있죠. 자, 85 초과는 한 세대입니다. 여기는 같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85점부터 초과한다는 것은 구미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것이죠. 이것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나오고요. 자, 두 번째가 포인트인데, 자, 소형주택은 도시형이 아닌, 기타 주택이거든. 도시형이 아닌 기타 주택하고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이 붙는 게 여기는 어느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준주거하고 무슨 지역? 상업지역. 뭐 준주거 상업지역이라면 소형주택은 기타 주택이라는 것은 도시형이 아닌 기타 주택들을 말해요. 함께 건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도시형하고 아닌 놈 함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형주택은 도시형 외주택하고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대신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만 준주거하고 상업지역 그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도시원생활택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세대 구분형 보인가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여러분,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오게 되면 제가 세 가지 것은 무조건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세 가지.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에 나온 것은 보충적 개념으로 두 가지만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지요. 자, 세 가지. 일단 우리 공동주택 내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한다겠죠? 독립해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뭐 굳이 그림 그리면 이렇게. 자, 우리 하나 아파트인데 아파트 현관문이고 방이 4개죠. 4개인데 일단 여기를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벽 설치해야 될 것이고 별도로 출입문, 현관문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욕실, 부엌 다 있어야 되겠죠. 한 세대가 독립해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일단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오게 되면 지문이 뜨면 가장 뒷부분을 먼저 보라겠죠. 가장 뒷부분에 보면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있다고 나면 그게 바로 틀린 거야. 그래서 세대 구분형 또는 가장 먼저 찾아볼 것 그 끝 지문 알겠죠? 지문의 끝부분에 써질 거니까 그럼 구분 소유할 수 있다고 나오면 틀려.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대는 구분 넣기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그게 맞다면 또 가운데 찾아보시면 돼요. 자, 세대수를 산정할 때, 자, 우리가 볼 때는 여기 한 세대 살고 여기 한 세대 산다. 그러면 세대 산정할 때 구분된 공간별로 각각 산정한다면 틀려. 각각 산정한다. 하나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잡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일반적 세대 구분형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뭘 보라고?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찾아보시고 또 세대수 산정할 때 자, 우리 각각 산정한다. 하나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세대 구분형이 우리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그거 써졌죠? 자,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은 한마디로 처음에 아파트 공사할 때 이렇게 만드는 걸 말해. 이렇게 공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눠서 아파트 짓는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거기는 여러분 일단 숫자가 나오면 전체 세대수든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이든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3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세대 구분형 나오면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산정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숫자는 얼마를 초과 못한다? 3분의 1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공동주택관리법은 비교입니다. 이 말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해요.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이 나온다는 것은 아파트 그냥 세대 구분형이 아니거든. 아닌데 살다가 이렇게 고치는 거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경계벽 설정 현관 만들고 하니까. 그럴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거든. 즉 신고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자, 이게 나오면 딱 두 개만 기억하세요. 두 개. 첫 번째. 자, 공동주택관리법 나오게 되면 거칠하게 쳐놨죠. 몇 세대 이하로 한다. 2세대 이하. 그 말은 두 개 세대를 더 만들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야. 기존 세대 포함이라는 걸 보이죠? 기존 세대 포함하니까 한 세대라고 했으면 한 세대만 띄워줄 수 있다. 2세대 이하니까 거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숫자가 좀 틀린 게 거기 3번에 자, 이 경우는 전체가 나오면 전체 세대수는 얼마를 초과 못한다? 10분의 1. 또 동이 나오면 얼마? 3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됐나요? 예, 이 공동관리법에 붙을 때 이야기야. 보통은 이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혹시 지금 붙으면 이렇게 풀고 안 붙었으면 숫자 나오면 다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여러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나온가? 그 개념만 보라고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말 그대로 토지는 누구 거다? 시행자 거.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 거야. 분양받은 사람은 땅이 자기 것 아니죠? 그래서 토지를 임대한 꼴이다. 그래서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주택이 보이죠? 자, 일반적으로 준주택은 네 가지죠. 뭐 이런 것만 물어보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나온 적이 있어. 다음에 준주택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자,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기능을 할 수도 있어서 주택에 준한다는 말이죠. 근데 주택은 아니에요. 자, 일단 준주택은 네 가지 뭐 있나요? 오기, 노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 밑에서 시설부터 밑에부터 먼저 봅니다. 자, 시설 등에 관한 것은 4개가 있다겠죠? 4개. 자, 보시면 자, 우리 부대시설이 있네요. 자, 우리 부대시설은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내에는 우리 아파트 즉 주택도 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다 있어. 자,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대시설은 딸려 있는 우리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을 말하거든. 자, 주차장 딸려 있잖아. 관리사무소 있다 없다? 있다. 또 경비실도 있다 없다? 있다. 다 있죠. 전부 부대시설들이에요. 담장, 또 우리 설비. 자, 건축 설비는 뭐라 하겠죠? 건축물에 붙어 있는 거. 우리 굴뚝이든 우편함이든 피레침이든 뭐 이런 전부 설비예요. 자,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도로 보이죠? 자, 이런 건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고? 부대시설. 자, 반면에 복리시설입니다. 자, 복리를 위한 거죠.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 있어 없어? 있죠. 경로당도 있거나 또 유치원, 또 주민운동시설 등등. 이게 뭐죠? 복리시설이. 대신 조심할 건 여기 유치원 나오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자, 보통 여러분들 유치원은 안 들어간다 했던 것 어디서 나오죠? 어디 나와? 도정법이. 자, 도정법에서 우리 공동 이용시설이잖아. 그죠? 뭐 공동 이용시설에서 여기는 유치원 들어가 안 들어가? 유치원 안 들어간 것도 기억나니까 여기 유치원 들어가다 틀렸다고 하면 안 돼. 주택법에서 복리시설은 들어가요. 근데 도정법에서 공동 이용시설은 유치원 안 들어간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또 기관하고 간선은 의미는 일단 같다고 생각하겠죠? 같아. 자, 우리 도로든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등등 다 기관시설이야. 근데 간선은 뭐라 하겠죠? 이런 시설을 주택단지 안으로 연결이 들어간다겠죠? 연결 들어가면 무슨 시설? 간선. 됐나요? 자, 그럼 그렇게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바로 이 주택단지 보이죠? 자, 주택단지는 여러분, 우리 아파트 단지 생활하고 가장 기본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걸 건설한 게 뭐죠?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 주택건설 사업이야, 이게. 알겠죠? 가장 기본이. 이런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그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한다? 주택단지. 자,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가 돼 있다면 뭘로 본다 했죠?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연합이 이렇게 주택단지가 만약에 있었는데 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졌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자, 우리 철도가 있거나 고속도로가 있거나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도로가 있다든가 또는 자, 일반 도로면 너비가 얼마 이상? 20m 이상. 예정도로면 얼마 이상? 8m 이상. 자, 그럴 때는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단 말의 의미는 뭐죠? 이게 주택단지가 두 개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쪽을 우리 A주택단지, 여기는 B주택단지. 그래서 A단지, B단지는 각각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각각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 주체 따로 정해질 것이고 사업 계획도 각각. 알겠죠? 이렇게 구별되는 거야. 이렇게 별개로 보기 위해서는 자, 일반도로 너비가 얼마 이상? 20m 이상. 예정도로가 나오면 몇 미터 이상? 8m 이상. 오케이? 철도 도로 다 나와져 있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일반 도로인데 자, 일반 도로 폭이 15m다. 그러면 별개의 주택단지다, 하나의 주택단지다. 하나 주택단지는 별개가 안 되는 거야. 20m 이상이 돼야 되니까. 또 예정도로인데 예정도로
너비를 말하니까 너비가 7m다. 그럼 벽에로 본다, 하나로 본다. 하나,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여러 번 귀줄 또 말씀드렸죠. 별것도 아닌 문제가 여러 번 나와서 이 문제만 나오면 보너스 문제 됐나요? 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택단지는 일단 요놈을 잘 봐두시고, 공공택지 밑에 하나 보이죠? 일단 공공택지는 기본 개념이 뭐라겠죠? 자, 무슨 사업에 의한 거다? 공공사업. 알겠죠?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라면 주로 이제 개발사업 등이에요. 알겠죠? 개발사업 등이고. 자, 뭐가 건설된 용지다? 공동주택. 그 건설된 그 땅, 이걸 뭐란다고? 공공택지. 단독주택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심화된 문제, 이것도 한번 기초된 지문이긴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실 것은, 우리 공공택지가 된다는 말은 일단 사업자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사익사업은 안 돼요. 내가 내 별장 지으려고 한다. 내가 내 아파트, 나 혼자 짓는 아파트, 나 혼자 사는 아파트, 이런 것은 공공택지가 아니다. 공공사업이고 또 공동주택이 건설돼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이 공공택지는 일단 우리 분양이 된다고 안 된다고? 분양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우리 공공택지는 국장이 지정하지 않아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말은 분양이 되는 택지야. 이걸 뭐라 한다고? 공공택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기출된 지문이 이렇게 나왔거든. 자,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야. 자, 여기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그 용지죠. 자, 이 용지를 주택단지라고 한다. 자, 주택단지라고 한다. OX. 자, 우리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나오죠. 근데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그 용지를 주택단지라고 한다. OX, X. 자, X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개발사업은 수용이나 환지 방식 있잖아요. 자, 분양하는 건 무슨 방식으로만 가능하죠? 수용일 때만 분양하잖아요. 근데 조합이 시행한단 말은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야. 환지 방식은 분양을 못하는 거죠. 그 기존 소유자의 땅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공공택지다? 아니다. 주택단지. 공공택지라고 하면 틀려. 오케이. 주택이라고 써놨지? 공택지 하면 틀려. 알겠죠? 공택지가 아니다. 공택지는 뭐라고? 분양. 자, 그래서 거기 써줬죠? 자, 보시면, 박스 가운데 보시면, 자, 우리 경제적 개발 사업인데, 환지 방식 할 때는 공택지가 아니다. 무슨 방식 할 때만 된다? 수용 방식일 때만 공공택지가 된다. 그 취지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또 우리 공고 문제도 여러 번 나오죠? 자, 여러분, 공구가 뭐죠? 공사구역. 상당히 나왔다시피 공사구역입니다. 일단 공구는 숫자 관련된 것도 한번 나오기도 했으니까 같이 정리하시면, 일단 하나의 주택단지 출발점 잘 보세요. 자, 하나의 주택단지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공사구역을 구분하는 것이고, 자, 공구 특징은 뭐라겠죠? 착공신고라든가 사용검사를 공구별로 각각 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공구로 나누기 위해서는 경계 설정 들어가죠? 자, 경계 설정은 몇 미터 이상? 6m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가 있든지 주차장, 옹벽, 축대, 녹지, 기타 등등 한마디로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공사구역을 쪼개더라도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의 주택단지가, 이 주택단지가 공사구역이 쪼개지려면 이 주택단지 전체 최소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은 돼야 돼. 공구가 3개 이상 나눠지려면 9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겠죠? 공구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공구는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자, 리모델링 개념이죠. 자, 리모델링은 일단 우리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단독주택은 리모델링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을 주택법에서 정리해놨다.
자, 일단 리모델링 개념은 여러분 뭐라 하겠죠? 대수선하고 뭐라고? 증축. 리모델링은 우리 대수선하고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대신 우리 건축법에서 뭐 들어간다겠죠? 건축법은 개축도 들어가요. 근데 일반적 주택법에서는 대수선, 증축 이 두 가지 행위를 의미할 것이고, 대수선 여러분 사용검사하고 몇 년 이상 경과돼야 돼? 10년. 자, 증축은 몇 년 이상? 15년. 됐죠? 이렇게 받으시고요. 또 증축이라는 말은 세대별 주거 면적의 몇 프로 이내를 하는 거야? 30% 이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85년 미만일 때는 뭐라고? 40% 이내. 자, 여러분들 우리 건축법에도 증축을 배웠잖아. 건축법의 증축은 여러분 면적 등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 증축은 어떤 의미라고? 그럼 꼭 30% 이내를 해야만 증축이 되는 거냐? 요 증축은 리모델링으로서 증축을 말해. 알겠죠? 우리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서 증축이 되려면 세대별 면적의 몇 프로 이내? 30% 이내. 자, 85년부터 미만일 때 몇 프로 이내? 40%. 숫자 암겨놓으시고. 또 기본적으로 대수선을 하면 몇 년 이상 경과돼야 돼? 10년. 사용검사 받고 10년 이상 경과된 그 건축물. 또 리모델링으로서 증축하려면 얼마 이상 경과되고? 15년 이상. 그럼 리모델링 들어갈 때는 이런 걸 증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럼 사용검사 필증 제시하면 우리 10년 지났는지 15년 지났는지 알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기본 요건이고, 자, 리모델링 증축은 세대별 주거 면적 몇 프로 이내라고? 30% 기억하시고, 또 85년부터 미만이 나오면 몇 프로 이내? 40%. 딱 기억해 놓으세요. 받으시고. 자, 또 리모델링 일할 때는 형태는 두 가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자,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것. 이 말은 건축물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세대수만 늘리겠다는 이야기죠. 증가시킨 것이고, 수직 증축형은 건축물을 위로 올려버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점들 세대수 증가인 거 수직 증축 위로 붙이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참마도 세대 증가가 어떻게 나있죠?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 여기 세대가 뭐 3개 세대가 살고 있다. 한 층에. 뭐 경계벽도 허물하겠죠? 다시 조립하는 거야. 4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따로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수직 증축이 어떻게 한다고? 아파트에 있으면 위로 올린다겠죠? 수직이니까 위로 올리는 거. 됐나요? 그러면 수직 증축형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전진단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세대수 증가형은 숫자.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몇 프로 이내? 15%. 또 숫자들 기억하세요. 15% 이내입니다. 자, 반면에 수직 증축형은 최대치가 3개층까지, 아니죠, 3개층까지 올릴 수 있어. 자, 우리 15층 이상이면 얼마? 3개층. 14층이 하면 2개층.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보면 뭐 12층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 알겠죠? 12층 건축물인데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틀렸죠? 14층에 하는 몇 개층?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이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용어 정리해 드렸고, 용어에서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말씀드렸네요. 정확히 정리하시고 숫자 관련된 것들 암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택 건설로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교재는 213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주택 건설 사업의 절차는 여러분 간단하죠? 요 절차는 외울 것도 없어. 단지 표현만 이해하시면 돼.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는 시행자란 말 썼잖아요. 시행자란 말 쓴다. 사업 주체란 말 쓴다. 사업 주체. 그죠? 우리 사업 주체도 공공사업 주체도 있고 민간 주체도 있고 하겠죠? 공공이면 누구? 국가, 지자체, 뭐 토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은 공공주체고, 저 조합 같은 것은 민간이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돼. 사업 주체가 있다면 시행자 생각하시면 돼. 그럼 또 시행자가 정해지면, 즉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사업 주체는 공사 계획을 짠다 안 짠다? 짠다. 그럼 뭐라 표현하면 사업 계획. 용어만 좀 다르지 뭐 용어 쓰라고는 안 나오니까 이해하시면 돼. 이해.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라는 말 썼죠. 자, 그리고 정비사업에서 말 썼죠. 사업시행계획. 주택사업에서는 사업계획 된다요.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도시계획사업은 다 인가 받는다겠죠. 인가다 승인이다. 승인 됐나요?
그럼 똑같아. 인가 떨어지면 공사 들어가서 승인 떨어지면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학계획 승인 떨어지면 몇 년 이내 공사 착수한다. 5년. 5년이 보시고. 자, 착수해서 공사 열심히 해서 공사 끝나면 뭘 받죠? 사용검사, 준공검사 성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절차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사업주체 쪽에서는 공부할 것 두 가지 공부할 건데, 자, 등록에 관한 문제, 요 한 문제 나온 적은 있어. 등록 한 문제감은 됩니다.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문제 만든 적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조합은 워낙 중요하겠죠? 주택조합은 거의 뭐 안 빠지다시피 출제되니까 잘 정돈해 주시고. 자, 조합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뭐였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죠? 지역주택조합, 또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에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좀 더 정리할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사업계획 승인 문제 또 한 문제 꼭 나온다겠죠? 다음 주. 사업계획 승인 관련돼 가지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보통. 물론 띄어가지고 단순 승인 취소 사유가 아닌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인 요건이 아닌 거 이렇게 따로 물어볼 수는 있어. 하지만 보통은 종합해서 나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승인 대상 기본 받을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여러분들 어디 기억난가요? 30, 31만 기억나죠? 한옥은 50건까지 기억난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거 대상. 자, 승인권자 또 해야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해줄 거냐? 누가 할 거냐? 그래서 또 원칙은 10만 이상 10만 미만 기억난가?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또 승인 요건 좀 더 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여러분들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해야죠. 그 대신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면 안 되잖아. 이 탁벌이 못한다간 매도 청구 대상되는 거 기억나죠? 그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 공공주체는 대지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돼. 승인 요건 일단 원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는 거. 또 승인 취소. 자, 여러분 취소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세 가지 경우. 우리 건축법에서 했잖아. 뭐 착수하는 경우, 또 완료 불가능, 또 대지 소유권 상실 똑같다니까. 알겠죠? 건축법에서 하이한다고 여기는 할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최초 공고, 외공고만 잘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그것은 착수하지 않아도 취소가 아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거 하면서 또 반드시 잘 나온 게 뭐죠? 매도 청구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매도 청구는 도정법에도 있고 건축법에도 있고 주택법에 나옵니다만은 가장 법률은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에도 꼭 문제 다루지니까 잘 정돈해 주시고, 매도 청구는 세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거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군데에서 어쨌든 한 문제 한 문제는 기본이야. 모두 두 문제는 확보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거의 안 빠지다시피 나오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업을 진행할 때 주택건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의 유지, 즉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인정해주는 제도들이. 그래서 우리 위탁 문제, 급공유지 우선 매각, 채비지 매각에 관한 문제 세 가지 정리할 거예요. 또 좀 더 들어가면 간선시설 설치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단일 문제라기보다도 어쨌든 뭐 섞어서 나올 때 지문감으로 같이 정리할 거니까 보시고요. 자, 사용검사는 여러분 간단해. 자, 사용검사는 일단 공사 끝나면 신청하겠죠? 자, 신청하면 며칠 이내 검사한다. 뭐 숫자는 기본이니까 15일. 우리 건축권은 며칠이었죠? 7일. 자, 또 사용검사는 누가 해주는 거야? 시군구장. 시장군수, 구청장, 물론 특특은 따라가겠죠. 이렇게 받으시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용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드물다겠죠. 예외 불가합니다. 원칙은 누구라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자, 예외적 국장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국가나 토주공이 시행했을 때, 국가나 토주공이 사업주체돼가지고 사업을 했죠. 그때는 우리 국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되기도 하더라.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 뭐 사용검사 받아야 사용하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내용을 볼 것이고, 어쨌든 포인트는 조합문제 포인트고, 사업계획 승인은 다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반드시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몇 가지 보충해서 정리 좀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사업체 등록적을 들어갈 건데요. 일단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